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문 들었어? 왜, 이번에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영업부 직원 오정희 씨 있잖아. 박 과장과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어머, 진짜야? 난 몰랐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을 때부터 난 알아봤지.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고 가슴도 빵빵해서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잖아. 혹시 오정혜 씨 몸매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지? 자긴 명품이잖아. 완전 평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말고. 근데 박 과장은 유부남이잖아.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그리고 박 과장 신입 직원 킬러잖아. 그래도 여자가 먼저 꼬리 쳤겠지. 하여간 유부남이나 꼬시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정혜 씨가 올린 결제 보고서 봤는데 말이야. 아직 우리 회사의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수정해야 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이따가 나 좀 따로 봅시다.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오늘이 결산이라 내가 좀 바쁘잖아. 급한 거 먼저 처리해야 하니까 이따 따로 이야기하자고. 왜 그래?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박 과장이 환영의 날부터 치근덕거리는 거 술에 취해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해?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 꽃뱀 취급이나 받을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온 회사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고 어쩌지? 힘들지? 어깨가 많이 굳었네. 내가 안마 좀 해줄까? 아니에요. 긴장 풀어요.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해볼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저한테 이러시는 거 성희롱인 거 아세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팀장으로서 좀 잘해준 거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사람 잡네. 앞의 사례를 잘 보셨나요? 앞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성희롱 순간을 판단할 수 있으셨나요? 여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성희롱인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사심없이 잘해준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애매한데요?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성희롱이거든요. 그래요?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또 성희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의무와 제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모든 것.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 할 것 없이 성희롱 행위자들은 그게 무슨 성희롱이냐며 억울해하고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해버린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실과 같은 근로환경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데도 성희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행위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성희롱의 피해자가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래에는 여상사의 성희롱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남성 피해자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남성이 남성에게 혹은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의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권력의 힘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약자에게 휘두르는 폭력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어떤 법과 관련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세 군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임말인 남녀 고용 평등법은 피해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의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사이에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법에서 정의한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예방, 행위자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벌칙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성희롱 개념을 살펴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더 발전해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의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 내가 아닌 업무 관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에 대하여 적용되어 적용 범위가 넓죠. 하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 비해 사업주 의무 규정과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약합니다. 교수님, 근데 성희롱에 대한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법 규정이 3개나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정된 법의 목적과 성격,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꼽으라면 누가 누구에게 성희롱했는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또 구제받으려면 어느 법에 호소해야 되는지도 조금 모호하네요. 남녀 고용평등법상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법에는 피해자가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행위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업무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한 사람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피해자 구제에 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른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처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성희롱 행위자가 될까요? 글쎄요. 이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행위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말이나 글은 성희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그래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계가 불분명한 데다가 양측의 입장이 달라 다툼도 많이 벌어지죠.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네, 감정이란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을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성희롱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요. 일단 법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희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고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시되는 행동에 어떤 판단과 대응을 했는지 행동이 발생한 전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령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은 하면서 행위자에게 동조하며 호감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희롱 판단 기준 첫 번째는 업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직장 내에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나한전 씨,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직장 바뀌지만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이 아닌 곳이나 근로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는 권력으로 인한 수직적 조직 문화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출장 중인 차 안, 회식 장소, 야유의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것이죠. 성희롱 판단 기준 두 번째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밝히지 않아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 당시에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상대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 처리 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를 하였다면 그것이 원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 세 번째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언동 인지의 여부인데요. 성적 언동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단 1회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을 한 사람의 의도가 아닌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해서 혹은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로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그런데 성적인 언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명확한 지침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상사가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 정도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언동일지는 몰라도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나 여성 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반말을 하는 것 등은 분명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이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언동 자체는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성차별적인 행동이고 자칫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언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언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죠. 앞서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사내 입사 동기인데요. 자꾸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툭툭 쳐요. 장난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주어도 멈추지 않아요. 서로 좋아하는 연인 사이라면 모를까. 입사 동기가 참 짓궂네요. 본인은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멈추지 않다니요.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고요.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처럼 입사 동기가 다리를 툭툭 친 것은 신체적 접촉 행위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육체적 성희롱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허리를 잡는다거나 다리를 만져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서 브루스를 추자고 허리를 만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럼요.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진다거나 억지로 팔짱을 끼고 차에 태운다든지 업무를 보는데 가까이와 몸을 밀착시키는 것,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등 모든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와우, 저도 좀 조심해야겠는걸요.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잘못된 언동을 하면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례를 볼까요? 팀장님이 자꾸 여자친구와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농담을 넘어 한두 번도 아니고 불쾌합니다. 팀장님이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민망했겠어요. 동성 간의 성적인 질문이나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언어적 성희롱에는 전화통화를 포함하여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친한 사이라 생각하고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데 말라서 안 섹시해.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든지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한다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을 질문하는 것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알겠는데 시각적 성희롱은 뭔가요?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례를 볼까요? 민망하고 야한 동영상을 자꾸 메신저로 보내는데요. 안 보면 그만이다 싶지만 이거 성희롱 맞죠? 에이, 여자분들도 야한 거 대부분 좋아하던데요, 뭐. 오히려 같이 공유 좀 하자고도 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야한 것을 보내온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더욱이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니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건 그렇네요. 시각적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진다든지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내면 안 되는군요. 그럼 교수님,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나 스크린 세이버로 야한 사진을 깔아놓는 건 괜찮죠? 보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쩌죠?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게시하는 것도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카톡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외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다든지 원치 않은 윙크를 계속 보내는 거,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등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성희롱으로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입니다. 사례를 볼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만 취하면 자꾸 손을 잡아서 싫은 척을 몇 번 했더니 그 이후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왕따라니요. 너무하네요. 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은 없죠. 그저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냈다는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안타깝네요. 기타의 성희롱으로는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제야 성희롱이 뭔지 좀 알겠어요. 한마디로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다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와우, 제대로 이해하셨군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성적인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고용상 불이익을 준다면 성희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희롱에 대처하는 사업주의 자세. 직장 내 성희롱은 인권 침해이고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남녀 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성희롱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고충 처리 기관을 설치하고 상담 등을 통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 사업자만을 의미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닌데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남녀 고용평등법상 상급자 또는 인권위법상 사용자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사업주만 처벌받고 실제 성희롱을 한 사람은 과태료 규정이 없는 건가요? 사업주 외의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상급자나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와 관련한 제재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최근 1년 이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 지시부터 내려지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파견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사용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무척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외부 강사나 성희롱에 관련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받은 내부 직원이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원 연수나 조회 시간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나 교재만 회람하는 방법으로는 수강자가 교육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와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 교육이라도 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교육 자료만 배포한 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강사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예방 교육이 인정됩니다. 근로자 수가 너무 적으면 외부 강사를 부르기도 그렇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쉽지는 않을 듯한데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롱에 관련한 막중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니 사업주는 일반 직원과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상급자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나 전무급의 임원이 예방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에는
회사가 예방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성희롱 관련 법령부터 시작해서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거래처나 고객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가능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등 제3자에 의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는 자신이 받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한다고 해도 성희롱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겠죠? 이에 대비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확립하여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처리 방침을 명문화할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규칙을 포함시키되 취업 규칙, 인사 규정 등에 정하거나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고 이 규칙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의 천명, 성희롱 예방,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을 처리하는 전담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내 고충 처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내 고충 기구로는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성희롱 고충 상담원, 인사부서 고충 담당자 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기관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자 및 관련자와의 상담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문 들었어? 왜 이번에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영업부 직원 오정희 씨 있잖아. 박 과장과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어머, 진짜야? 난 몰랐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을 때부터 난 알아봤지.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고 가슴도 빵빵해서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잖아. 혹시 오정혜 씨 몸매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지? 자긴 명품이잖아. 완전 평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말고. 근데 박 과장은 유부남이잖아.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그리고 박 과장 신입 직원 킬러잖아. 그래도 여자가 먼저 꼬리 쳤겠지. 하여간 유부남이나 꼬시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정혜 씨가 올린 결제 보고서 봤는데 말이야. 아직 우리 회사의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수정해야 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이따가 나 좀 따로 봅시다.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오늘이 결산이라 내가 좀 바쁘잖아. 급한 거 먼저 처리해야 하니까 이따 따로 이야기하자고. 왜 그래?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박 과장이 환영의 날부터 치근덕거리는 거 술에 취해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해?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 꽃뱀 취급이나 받을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온 회사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고 어쩌지? 힘들지? 어깨가 많이 굳었네. 내가 안마 좀 해줄까? 아니에요. 긴장 풀어요.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해볼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저한테 이러시는 거 성희롱인 거 아세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팀장으로서 좀 잘해준 거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사람 잡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